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 정신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말하면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또 강점 약점을 잘 드러내는데 망설이지 않고 타인을 돕는데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봐도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바로 말하면 그 모든 일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흔히 말하면 포지티브 멘털 애티튜드 그런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한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적이고 또 성공적이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후회하지 않고 금방 극복을 하고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그런 이런 추상적인 문장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번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도 이런 좋은 점은 벤치마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만족감을 오래 유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갖다 더 거기에 집중을 하고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말하면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어떤 실패를 했거나 혹은 과오를 일으켰거나 이럴 때 그 부분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쓸데없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데서 우리가 만족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공했을 때 혹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더 작지만은 더 크게 부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족감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서로 돕고 돕는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상부상조를 함으로써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괜히 부끄러워할 일이거나 수치스러워할 일이거나 이런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사람 간에는 말하면 강점과 약점이 다 있는 거니까 내가 강점은 내가 남에게 주기도 하고 내 약점은 남으로부터 보완하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충분히 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교하는 게 있어서도 잘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어떤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포를 없앤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자신의 정신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응하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공포감, 이런 공포감 멘탈의 어떤 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 공포가 멘탈적이라는 것들, 멘탈의 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특히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괜히 미리부터 걱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모습보다는 잘 해나가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기쁜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자기 공포를 없앤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용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버려서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은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또 칭찬받을 일도 있고 용서받을 일도 있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실수할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어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성장한다, 더 발전한다, 날로 날로 우리가 좋아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운동에서 나올 수 있는 큰 어떤 효과가 있고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쾌감, 즐거움, 기쁨, 상쾌함, 건강함 이런 것들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 육체적이고 할 것 없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정신력이 강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다. 몸만 육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육체적인 운동이 사회적 운동과 또 그런 운동이라는 면에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몸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면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멘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자기 일을 잘 하는데도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어떤 습관이 붙을 것 같으면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어떤 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내 몸속에 저장이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자극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오직 신만이 완벽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다 실수를 하고 또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매일 배우고 듣고 좋은 것을 우리가 새겨 듣고 더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걸 또 어려운 부분도 우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주의자인 사람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과하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어떤 그 완숙을 향해 나아갈 따름이지 현재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이 멘탈이 강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말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어떤 잘잘못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칭찬이나 격려나 혹은 꾸중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위기에 차분하게 대처한다.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이 응하는가, 대응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좋다고 그건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 사람이 꾸준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임기응변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또 앞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번 씹어보고 그렇게 지금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말하면 시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까지를 잘 한다고 그러면은 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충분한 어떤 성숙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는 쓸데없는데 힘쓰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종종 삶에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한다든지 신경을 쓴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일을 받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보다 더 말하면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않는 힘쓰지 않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신경 써서 거기에 우리가 보다 더 성공하고 보다 더 보람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실패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가 실패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패를 받아들이되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재발 방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 관리에서는 재발 방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사소한 어떤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사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털어내면은 삶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그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마음으로부터 또 어떤 기회에 적극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더라도 다 용서해 놓으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력이 매우 양호한 사람이고 매우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 가운데서 이 10가지 중에서 5개 이상만 따라해도 꽤나 좋은 멘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10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가져오고 싶은 3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런 것들은 더 장점으로 살리고 우리가 최소한도 5가지 이상만 따라하고 그게 잘 우리가 그 멘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성공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어떤 우리 미래, 우리가 나은 우리 장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아요 해 주시고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